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제법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일단 미국 CPI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 전년 대비 올라갔고, 근원은 5.6% 올라갔고, 전년 대비로, 전월 대비로는 이제 0.5%, 전월 대비로는 뭐 근원이나 다 기본 다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해졌다. 심지어는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었던 어떤 증가폭이 좀 올라갔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품목별로 보면 뭐 에너지 비용 중에서 이제 가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가솔린 비용이 이제 조금 올라갔다는 점, 그다음에 주거 비용은 여전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 물가가 쉽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 딱 보자마자 투자자들은 내려가는 건 맞는데 너무 느려서 이렇게 되면 금리를 계속 올려놓거나 아니면 안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피봇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기대감으로 그동안 시장이 올랐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거는 이제 일단 물 건너갔고 심지어는 생각보다 고금리 상태가 되게 오래 이어지겠구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매도를 유발을 했는데 다만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가중치 적용 변경을 했거든요. 2년에서 1년으로 바꿨는데 이제 이 2년에서 1년으로 바꾸게 되면서 1년 사이에 유난하게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4월 넘어가게 되면은 이 물가 지표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임대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임대 지수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대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임대 가격이 작년도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보통 12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계약했던 사람들은 임대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예전에 계약을 맺었던 올라갈 때 맺었던 비용대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4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4월부터 작년에 체결됐던 사람은 물론이고 신규 이제 결제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낮은 어떤 계약 조건으로 임대 가격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대 비용이 4월 이후에는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4월 이후에는 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CPI 가지고 막 흔드는 거는 그냥 1분기 때까지만 좀 흔드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조금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미국에서 테슬라가 올라가고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 거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했던 뉴스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주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작년도 뭐 돈잔치 어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비난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이제 돈놀이를 좀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좁히게 되면서 이익이 줄어들 거야.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엇갈렸는데 SK이노베이션은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 포드에서 트럭 관련된 생산 중단 가능성, 생산 안 한다 뭐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공급이 늦춰지거나 안 되거나 이럴 우려 때문에 밀린 것도 있고 또 정유사들도 돈잔치한 대표적인 업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금융과 이런 2차 전지주에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워런 버핏이 이제 TSMC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차입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넘어온 재료는 좋았는데 버핏이 뭐 우리하고 좀 성격이 다른 반도체주일 수도 있겠지만 TSMC를 다 홀랑 팔았다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삼성이 20조 원 끌어왔다라는 것 자체 차입을 했다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 그리고 그건 투자의 의지하나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었던 2차 전지주가 다 올라가지 못했고 또 반도체주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좀 눌리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뭐 이것 때문도 이것 때문에 대만하고 뭐 항생지수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딱히 뭐 삼성자 때문에 금융주 때문에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아시아 증시에 같이 투자하던 외국인들의 이제 비중 비슷하게 이제 나눠서 이제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오늘 뭐 CPI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던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하락하는 아시아 증시가 이제 고르게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이제 시장의 하락의 조각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판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보다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죠. 근데 제가 이제 금융투자는 이번 주 정도 되면 매수로 돌아설 거다. 일단 어제로 돌아왔는데 오늘 또 팔았잖아요. 근데 아마 또 매수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만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정도거든요. 근데 조금 부담되는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 선물 저 매도는 아마 환율하고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그거를 뭐 해지 요인이 됐든 아니면 시장을 나쁘게 해석하는 게 됐든 어쨌든 선물을 매도하거든요. 특징적인 건 대부분 다 신규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급증을 하면서 매도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물 매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매수했던 거를 매도하는 방식이 있고 신규로 매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매수했던 거를 청산하는 매도는 이 정도면 다 빠졌어 이런 의미고 신규 매도는 이제부터 하락할 거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초반부터 이렇게 던졌는데 던진 거 봐서는 이미 이 던진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제 만족하는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신규로 추가로 선물 매도할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기적으로 변동성을 초래하는 거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런 베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변동성을 노려서 이게 급락시켰다가 또 급반등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매수 안에 들어가 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하이닉스 매도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기관이죠.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들 보면 공통적으로 기관이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은 또 보면 기관이 샀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좀 시장을 흔들면서 자기들 수익률 게임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누리는 형태가 됐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일관되게 계속 지금 2차전지 쪽은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 이제 좀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종목 중에서 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수가 꾸준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SM 좀 매도한다든가 뭐 게임주 일부 좀 매도가 나간다든가 이렇게 좀 엇갈렸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는 그냥 디폴트로 둔 거니까 이걸 빼놓고 보면은 좀 업종 특징보다는 골라 담다. 사실 오늘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업종을 고르게 다 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라 담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슈를 보면 CPI는 재해석을 당장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지만 CPI 영향은 2, 3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 재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정점 맞고 내려가는 건 맞다. 근데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더딘 속도에 대한 불안함이 있겠지만 이유가 되면 어쨌든 정점이다. 다음 달에 또 CPI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것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생겼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춤했던 테슬라와 반도체주가 미국에서 올라갔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올라가 버리면 우리만 억울하게 빠진 거였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 재차 또 밀고 올라가는 반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군들이 좀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환율이 1,300원 언저리 가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센 반응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선물도 많이 팔고 현물도 많이 팔고 말을 바꾸면 환율이 떨어지면 반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렇지 않고 1,300원 넘어가서 저는 한 개를 1,320원 정도로 보는데 어쨌든 앞에 13자가 보이면 지수가 2,300대 중반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안정이 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CPI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저는 다 필요 없고 제가 계속 한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수가 슬슬 좀 과열이다. 과열 단계로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 실제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코스피 ADR인데 이제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95입니다. 95인데 과매도로 기준 삼는 거는 8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80대까지 내려가려면 세게 맞으면 2방, 자잘하게 맞으면 며칠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때까지는 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9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종목들별로는 슬슬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종목들 추려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추려 놓는 종목들은 ADR이 90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좀 입질하기 시작하는, 발 담그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재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봐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거에 대한 과열을 시키는 정도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서 시장은 그냥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 이렇게 이제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동안 ADR 얘기 안 하다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내려갈 때 되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뭐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여러 가지 자료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공지사항이라든가 또 가입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